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전두환 씨가 1년여 만에 오늘 다시 광주 법정에 나섭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전 씨는 잠시 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하선아, 박지성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두환 씨 재판이 열릴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 씨의 차량은 조금 전 광주에 진입했고 잠시 후면 이곳 법원 앞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박 기자, 현재 전 씨 차량 현재 어디쯤 이동하고 있죠? 네, 잠깐 그러면 현장 연결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두환 씨 차량은 12시 2분 광주에 진입해서 지금 독립 IC 인근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희동 자택에서 타고 온 전두환 씨의 검정색 승용차, 이 에쿠스 승용차 안에 전 씨 부부가 타고 있고요. 경찰차가 뒤에서 호위 중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신호 통제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린데요. 현재 속도대로라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내에 법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전 씨의 차량이 광주에 진입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전 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 광주를 찾은 이후 32년 만에 광주에 와서 법정에 섰었는데요. 이후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세를 내고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나 독감 등 건강상의 사유를 대면서 재판에 나오진 않았는데 골프를 치고 음주를 하는 호화 오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이후에 불출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1개월 만에 이곳 광주 법정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것도 전 씨가 스스로 출석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이 재판부의 변경 때문인 거죠. 네, 지난해 재판을 담당했던 장동혁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이후 법원 인사와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좀 미뤄졌고요. 이제 뒤늦게 재판이 다시 시작돼서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인정신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피고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는 게 아니라 출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건데, 오늘도 지난해 출석 때와 같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이 자가용을 타고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출발 당시에 전 씨의 모습 어땠습니까? 네, 출발은 오전 8시 25분쯤 이루어졌는데요. 영상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에 내려올 때는 부인 이순자 씨와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의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는데요. 그 검정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근데 부축을 받고 내려오다가 차에 타기 전에는 스스로 걷습니다. 혼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걸어서 차에 천천히 탔고요. 건강상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고 표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시위가 좀 있긴 했는데 큰 충돌은 없었고 평소와 같이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 시간이 오늘 아침 8시 25분쯤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 이 광주 법원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은 대략 몇 시쯤 될까요? 네, 지금 연희동에서 법원까지 315km 정도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천안 논산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지나서 지금 외곽순환을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제2순환도로와 두암교차로를 통해서 광주 시내로 내려오게 됩니다. 시내로 진입하면 거기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면 법원에 도착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 광주지방법원 옆에 연결되어 있는 법정동 출입구 앞까지 이 차량을 타고 와서 약 한 10m 정도 걸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출입구를 통해서 법정 안으로 이동하게 되나요? 이번은 출입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법정동 앞으로 해서 출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문으로 들어와서 고등법원 정문과
법정동 출입구 사이에 있는 작은 쪽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갈 때 동선이 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씨의 들어가는 모습은 잠깐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 전 씨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이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지 또 광주 시민들에게 이 사과할 뜻은 없는지 취재진이 물었었는데 이거 왜 이래라며 되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었죠. 네, 당시 참회의 말이나 광주 시민들을 향한 사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 왜 이래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전 씨의 행적들도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재판 출석 후 1년 동안 전두환 씨의 행적을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츠하이머 등 건강 문제로 버티다가 지난해 3월 결국 법정에 선 전두환 씨. 1987년 대통령 재임 시절 광주를 찾은 이후 32년 만에 방문이었지만 5.18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포 명령에 대한 물음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허가로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됐지만 그 사이 전 씨는 의외의 장소에서 목격됐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가 포착된 곳은 다름 아닌 골프장이었습니다. 5.18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하고 사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미납 추징금과 체납한 세금도 낼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12.12 군사 쿠데타 40년이 되는 날에는 호화 오찬을 즐겼습니다. 주요 첨석자는 전 씨와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5.18의 주범들입니다.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에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그랬지. 누구냐고 그랬잖아. 재판장이 바뀌면서 1년여 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주를 찾게 된 전두환 씨. 5.18 40주년을 앞두고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전 씨의 이런 태도 때문에 광주 시민의 분노는 아주 큽니다. 지금도 5월 단체와 시민들이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현장 연결해서 한번 법원 주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 설치했던 이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이 광주로 옮겨졌습니다. 이 동상은 지난해 12.12 군사반란 40년을 맞아서 이 5월 단체가 광화문에 설치했던 것인데요. 5월 단체는 현재 이 동상을 법원 정문 앞에 설치하고 전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단죄를 촉구하는 여러 가지 그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 시민들의 릴레이 발언과 여러 가지 문화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법원 주변에 5월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장을 보시면 현재 법원 주변으로는 지금 경호 때문에 많은 경찰들이 모여 있는 상황 보실 수 있고요. 또 5월 단체와 오늘 전 씨의 재판을 보려는 많은 시민들이 또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씨가 도착하지 않았고요. 잠시 후면 이곳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취재진들도 이 법원 정문과 후문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5월 단체는 오늘 재판에 앞서서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 씨의 구속과 단죄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재판이 열릴 201호 형사대법정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제일 큰 법정 아닙니까? 세월호 재판이 열리기도 했고요. 이 법정 안에서 이제 전 씨는 어디에 앉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호 형사대법정은 광주지법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법정입니다. 이 재판장을 중심으로 좌측엔 피고인인 전두환 씨가 또 우측엔 검찰이 착석하게 되고요. 피고인 측엔 변호인 전주교 변호사도 착석하게 됩니다. 현재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 신청은 한 상태인데요. 실제 동석이 가능한지는 재판이 개정된 후에 판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씨가 곧 도착할 텐데 재판은 아직 한 2시간 조금 못 남았습니다. 재판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재판은 이 재판 시작 전 주의사항을 안내한 뒤 바로 인정신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재판장이 변경된 데 따른 공판 갱신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 재판이 개시되면 판사가 공판을 갱신한다 이렇게 밝히고 이후 피고인에게 직접 성명과 주민번호 또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곧바로 진행됩니다. 이후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직접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합니다. 다음엔 검찰 측의 공소 사실 낭독이 있고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는데 이 피고인이 진술 거부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절차는 작년에 진행된 거랑 똑같은 절차인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네,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재판 당시 특이했던 점은 이 전 씨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헤드폰을 별도로 끼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이 전두환 씨가 직접 발언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전 씨의 의견 진술은 없었지만 전 씨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씨 변호인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헬기 사격 자체가 이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국방부 특조위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재판의 경우 불과 시작한 지 1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15분 사이에 전두환 씨가 재판정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또 이것 또한 논란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재판 도중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후 다음 재판에서는 이 전 씨의 변호인이 전 씨가 재판 당시에 긴장해서 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이 높은데 방청석 규모가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인데요. 일반인 방청석이 모두 65석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33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직접 전 씨 재판을 눈으로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33석 추첨에 모두 6명이 응모해서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추첨 방식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응모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 씨가 이번만큼은 광주 시민들에게 이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면 좋겠다. 또 반드시 사법적 단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박 기자가 지난해 전두환 재판 과정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하면서 쭉 지켜봐 왔죠. 이 전두환 씨 재판은 지난해에만 10차례 정도 열렸는데요. 이 간단히 쟁점을 정리해 볼까요? 네, 첫 재판이 지난해 3월 전두환 씨가 출석한 재판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음 달이죠. 그 재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12월까지 6차례 공판이 있었는데요. 8차례입니다. 8차례 공판 모두 증인 신문이 중심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헬기 사격을 보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원고 측 증인과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두환 씨 측 증인의 공방이었습니다. 네, 이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데 여부가 쟁점인데 이 검찰 측의 핵심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네, 기존에 있었던 증인 외에 직접 경험자인 정선덕 씨, 또 최초 헬기 부대 증인인 당시 탄약관리 하사 최종호 씨, 그리고 고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던 일반 신도들의 증언 등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피고인 측도 궁금한데요. 이 피고인 전두환 씨 측 증인 가운데에서도 주목을 받은 사람들이 몇몇 있었죠? 네, 당시 1항공 여단장인 송진원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특조위 조사에도 불응했던 사람인데 전 씨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부조종사 2명도 출석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출석은 했지만 헬기 사격은 없었다 하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지금 전 씨의 차량이 법원 주변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지금 전 씨의 이동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씨의 차량이 지금 광주법원 주변 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 차량이 지금 그 뒤쪽에서 약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따라잡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흐름이라면은 곧 한 3분, 5분 사이에는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재진 차량에 가로막혀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전시 차량을 앞세워서 뒤에 경찰 호위 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도 좁은 도로인데 좀 빠른 편인 것 같고요. 무난하게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정대로라면 전 씨는 이 광주지방법원 정문을 통해서 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 씨 차량 광주법원 뒷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코너를 돌았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법원 옆길입니다.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보이는 거, 경찰 차량도 보이고요. 이제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좁은 길에 취재 차량과 경찰 차량이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전두환 씨 차량이 약속했던 정문으로 지금 정문이 아니라 정문이 아니군요. 네. 네, 정문이 아니고 측면 문으로 와서 바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법원 네, 쪽문 지금 전 쪽으로 씨의 들어왔는데요. 경호 차량이 먼저 멈췄고요. 그다음 전시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는 듯합니다. 네, 전두환 씨 네, 모자를 전두환 씨. 벗었습니다. 그리고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 소리를 잠깐 들어볼까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취재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전두환 씨는 마이크를 팔로 밀어버린 채 아무런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순자 씨도 따라서 들어갔고요. 이제 네, 경호 인력들이 막고 있습니다. 진입을. 네, 전 씨는 지난해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는 발언을 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계단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취재 기자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손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두환 씨는 법원 안에서 대기를 하다가 2시에 재판에 임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전두환 씨 들어간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전두환 씨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상황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굉장히 복잡한 네. 상황이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로 했지만 법원 측문을 통해서 이번에도 진입을 했고요. 굉장히 이동거리가 짧아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취재진들이 좀 법원 안쪽을 쳐다보면서 혹시나 전 씨의 모습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고요. 저희 5월 단체들이 전두환 씨의 사죄와 진실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고요. 5월 단체들 차분하게 전두환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네, 방금 이 5월 단체 회원분들께서 이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소복을 입은 채 조용한 침묵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법원 안쪽으로 보이는데요. 네, 피켓을 들고 5월 단체 회원분들께서 이 침묵 시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경찰이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관계자들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전두환 씨 들어가는 모습 다시 네. 한번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 잠시 뒤 열릴 전두환 씨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재판에서는 이 항쟁 당시에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던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증인과 증언 외에도 헬기 사격의 명백한 증거로 이 금남로의 전일 빌딩에는 헬기 총격 탄흔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을 앞둔 전일빌딩의 새 명칭은 전일빌딩 245. 빌딩 내에서 발견된 5.18 당시의 총탄 자국이 245개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겁니다. 수십 곳이 움푹 패인 흰색 콘크리트 기둥. 천장은 무언가 거칠게 긁고 지나간 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가 고도를 유지한 채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총탄을 쏜 걸로 보인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탄흔을 이용해 알아낸 총탄의 입사 각도를 통해 발사 기준 지점의 고도를 계산해보니 전일 빌딩을 중심으로 반경 100m를 가정했을 때 3, 40층 건물 높이에서 하향 사격이 이뤄진 걸로 분석된 겁니다. 1980년 당시 전일 빌딩 주변에 해당 높이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중에서 사격이 가능한 병기는 헬기뿐입니다.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군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5.18 기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와 저희들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 이 지금 탄흔의 자국 같은 경우도 더 높은 곳에서 하향 사격을 결국 그 하향 사격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은 헬기밖에 없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탄흔은 5.18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지금 현장 주변에는 많은 유가족들이 모여서 또 5월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이 전 씨의 단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두환 씨가 들어가면서 사과를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과하고 진실을 말하라 라고 다시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 주변으로는 5월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도 모여서 지금 전 씨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전두환 씨가 당시 들어왔던 상황, 조금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용차가 법원 연문으로 들어왔고요. 약속된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승용차에서 내려서 모자를 벗고 천천히 법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이순자 씨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크게 부축은 받지 않은 채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취재진들이 모여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좀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고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경호원이 제지를 하기도 했고 전두환 씨가 팔을 좌우측으로 다 밀어내면서 마이크를 밀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계단도 짧아서 순식간에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뒤로 바로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전두환 씨는 낮 1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두환 씨의 재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재판 내 모습이나 자세한 재판 결과는 뉴스7과 뉴스9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하선아, 박지성 기자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조금 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1년 만에 광주에 왔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 출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규 뉴스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